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7월 30일 오후 10시 4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1시, 10시부터죠. 아까 10시부터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급등을 했다. 그래서 현재 해외 같은 경우도 24,000불을 훨씬 넘어가지고요. 24,000, 뭐 400불, 500불 정도의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 봅시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음, 루나 시세 조작 MM팀 정주전 끝까지 추적하겠다. 여러분들 저는 그 루나 코인 관련 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지금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 좀 읽어볼게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루나 테라 사태 피해자 소송을 대리 중인 항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는 우선 루나, 테라 사태에 연루된 마켓 메이킹 팀을 정조준했다며 코인을 띄우며 시세 조작에 가담한 MM팀 추적 결과가 수사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어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수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 고용한 MM팀이 임의로 올리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수사로 MM팀 전모가 드러나면 권대용 대표의 사기, 배임 여부, 거래소 연루 여부 등의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권 대표의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암호화폐로 주고받아도 최종적으로는 원화로 바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테라, 루나 거래 대부분은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됐기 때문에 바이낸스와의 한미 수사 협조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권도용 대표를 제가 옹호하거나 그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코인에게는요. 마켓 메이킹 티 MM 운전수가 존재를 해요. 지금 우리 업비트에서도 어떤 특정 코인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세력 형아들이 올려줘야지 올라간다. 세력들을 설거지하고 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으로 딱 깔고 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루나도 했겠죠. 모든 코인은 하니까.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예. 유사수신 행위? 암호화폐는 유사수신 행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뭐예요? 유사수신 행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에 원화로 바꿨기 때문에 이건 유사수신 행위다라고 하는 예, 판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루나처럼 저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은 아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코인들 다 걸릴걸요. 안 걸리는 코인 하나도 없을걸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루나 때문에 피해본 많은 사람들이 화풀이가 되거나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루나코인이 처음 생겼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권도용 대표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들다라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코인들이 MM팀이 있고 장난치는 거 코인판이 뭐 실체가 있나? 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가 조작 재정 거래가 합법인데 음, 재정 거래 자체가 지금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재정 거래 했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 나왔던 것도 보니까 뭐 루나가 뭐 재정 거래 해가지고 그 실제로 뭐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것도 결국은 루나 코인 재단에 관련된 업체들이다. 뭐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큰 투자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한 거죠. 코인 재단에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그 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기준으로, 증권법을 기준으로 이거 시장을 보면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데, 암호화폐는 아직 무법입니다. 무법.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처벌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팀 드레이퍼,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 킴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은 어떤 법정 화폐보다 더 나은 통화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가 40년 후에는 승자가 될 것이라며 엘살바도르는 미국보다 5년 앞서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내년 말에 2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오뽀가 아니라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가 이야기한 겁니다. 뭐 근거는 특별히 없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러면 가격이 1년 뒤에 2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느냐? 그 근거는요.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뭡니까? 금이 비싼 이유는 뭐예요? 바로 희귀성 때문에 그러죠. 희귀성.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희귀성은 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알트코인들이죠.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은 물량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코인에 투자할 때 이 코인의 유통량을 한번 살펴보는 거, 그리고 유통량이 어떻게 풀리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 뭐 특별한 뉴스가 없네요, 오늘은요. 업비트, 진리카, 지금 입출금 중지했네요. 진리카 좀 올랐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입출금을 막으면요. 가두리 펌핑이라 해가지고 특정 코인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도쿄돔 호텔 숙박권 성격의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한다. 이건 오전에도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도쿄 관련된, 뭐 일본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숙박권 같은 경우도 이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이게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일본 쪽에서 코인 관련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오늘 오전에 봤던 뉴스들이라서 그리고 크립토에서 보면 현재 탐욕 지수가 42까지 올라왔죠. 내일 아침에 보면 더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더리움의 테스트넷 권리 머지가 뭐냐면 이제 POS로 전환되는 거죠. POS 전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달 10일 정도면은 변환될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뉴스는 주말이라서 그런지 별로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코인 관련 뉴스들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뭐 리플이 많이 올라가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채팅창에 리플 얘기가 막 나오네요. 리플이 드디어 가네요. 제가 리플 조만간 갈 거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이 가면 뭐 에이다 같은 친구들도 조만간 갈 거고요. 네,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